지역의 미래다, 미래가 세종이다. 세종학 포럼을 세종시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2부 행사는 이제 각계각층의 전문가 패널을 모셔서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치와 방향 그리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1부 행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아까 강의 내용에서도 토론 또는 토론을 듣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신 분께서는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띄워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부 행사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의 토론입니다. 토론의 좌장으로는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 김종남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입니다. 오늘 뜻깊은 세종학 포럼의 사회를 맡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해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토론을 해주실 분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리 청중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세종 지역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 그 공지되어 있는 순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그 카메라가 방송을 연결하기에 괜찮은 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공지되어 있는 대로 라운드 테이블은 종합 토론 순서를 공지되어 있는 대로 할까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맨 마지막에 토론하시는 분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고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리고 또 마침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계시는 자료집에 오늘 토론 요지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종합 토론에 토론을 해주실 5분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분들의 토론을 들은 다음에 이제 주요 발제해 주셨던 기조 발제자 3분의 말씀을 같이 듣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 5분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림 충북대학교 교수이시고 세종학진흥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제 옆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남동걸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이십니다. 네. 여러분 박수를 쳐주실 거면 좀 크게 쳐주십시오. 네, 같이. 다음은 윤희일 경향신문 부국장님이시자 선임 기자님이십니다. 지금 윤 기자님 세종에서 취재하고 계신 거죠? 네, 세종 정부청사를 출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하 경기연구원의 연구위원님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가까운 세종과 이웃이죠. 대전의 한상헌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장님이십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이십니다. 자, 그러면 종합토론 이렇게 하겠습니다. 7분 정도 우리 발표자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토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고요. 네, 오늘 세종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김민석, 최정우, 안남일 교수님의 발표를 정말 뜻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 시간 여행을 잠시 다녀온 그런 기분으로 들었는데요. 또한 기조 강연에서 그 이익주 교수님께서 지역학과 세종학이라는 그런 어려운 주제를 굉장히 쉽게 풀이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강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그 발족된 세종학진흥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세종학에 대한 논의가 그 2019년부터 논의된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세종학 포럼을 주관한 대전 세종연구원의 오래된 또 연구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그 조례가 통과가 돼서 대전학 위원회와 세종학진흥위원회가 이제 두 단체가 발족이 최근에 됐고 또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올해 대전 세종연구원에서 아예 대전 세종학 연구센터가 발족이 되면서 여러 학자들과 관련 전문가들 수십 명이 모여서 대전 세종지역학 연구 포럼이 발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학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지만 늘 저희가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은 과연 이렇게 여러 지역을 아우른 세종학이라는 이 세종 지역이라는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부여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늘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조금 고민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세종학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세종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세종시가 우리나라 국토에서 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남일 교수님께서 특별히 또 여러 세계의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조금 첨언하면서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프랑스 파리를 간 적이 있는데 어떤 상점을 찾으려고 하면 간판이 너무 눈에 안 보여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상점 주인에게 왜 이렇게 간판이 작고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놨는가를 물어봤더니 파리의 도시 미관을 위해서 간판을 아예 작게 만드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 상점의 주인 아저씨가 말할 때 느낌이 어떻게 제가 받았냐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규율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걸 따르기가 굉장히 좀 거북스럽고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내 상점이 손님들이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간판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얘기를 설명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프랑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외관을 만들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지만 결국 정체성을 문화적인 접근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부분이 고민인데요. 문화라는 거 얘기 자체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형체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조그만 간판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추상적인 것을 형체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이 그 형체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앞으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러한 고민을 논의하는 오늘과 같은 세종학 포럼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기로 넘어가면서 보다 더 많은 청중들이 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기를 바라고요. 또 세종시만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구축해가는 이런 노력들이 세종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하면서 시민들에게 관심을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로 짧은 토론, 짧고 경쾌한 토론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름 교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지만 문화적 관점에서 주로 토론을 해주셨네요. 세종시의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도시 특성을 문화적인 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세종시의 구성원들이 계획도시와 농촌도시가 같이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동질적인 지역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해 갈지, 그리고 그 과정을 세종학 포럼을 통해서 열심히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으로 우리 남동걸 선임연구위원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인천학연구원의 남동걸입니다. 저희 인천학연구원은 2002년도에 설립이 된 지역학 연구 단체 중에서는 좀 다소 빨리 이른 편에 이제 속합니다.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오늘 포럼에 토론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고, 제가 세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조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의뢰를 받을 때만 해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제 발표를 듣고 또는 발표를 보고 토론을 하면 뭐 그런 대로 토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토론을 응하긴 했습니다만, 토론문도 안 들어오고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이제 라운드 토론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부랴부랴 이제 제가 아는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토론문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앞에 거는 뭐 시간 관계상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학의 속성 파악이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학의 속성을 중심으로 세종학과 관련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지역학의 속성은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소성, 그다음에 관계성, 특수성, 다양성, 정체성, 뭐 이런 것들이 지역학의 속성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우선 장소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성은 특성 장소로서의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소성은 지역학 연구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 경우는 주변 3개의 광역단체, 즉 이제 대전, 충남, 충북이 되겠죠. 와의 관계를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3개의 광역단체와 연관이 될 텐데 어느 지역까지를 세종학의 범주에 넣을지 우선 장소의 설정이 이루어져야지만 본격적인 세종학 연구가 시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계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성은 지역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간 혹 주변 지역이나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의 경우는 외지인의 구성 비율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진 못했습니다만 토박이들의 구성 비율이 뒤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시민들 간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게다가 세종시는 동쪽은 충북의 청주시, 서쪽은 충남의 공주시, 남쪽은 대전광역시, 북쪽은 충남 천안시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들 지역과의 관계 설정도 조금 필요해 보일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 수도로서 지금 아까 서울이 서울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수도 서울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성에 고려해서 세종학을 좀 정립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은 본격적인 지역학 연구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특수성과 다양성은 본격적인 지역학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다루어져야 될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성은 특정 지역의 특수하고도 고유한 역사, 문화, 사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과거, 현재적 해석과 미래의 방향을 도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은 특수성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지역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연구된 지역학은 곧 각 지역의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포럼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언급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체성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성은 오랫동안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고유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학 연구는 곧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천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도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이 세종시라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지금 포함이 돼서 생성된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마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종학의 경우도 최종 목적은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어렵지만 시간을 두고서라도
해야 될 최종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 두서없고 상식적인 말로 토론의 말을 가름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남 박사님 인천학을 몇 년 연구하셨죠? 지금 한 14, 15년쯤. 예, 14, 15년 정도 연구를 하신 분께서 이제 지역학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연구의 방향과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갖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관계 또 장소를 작게 볼 거냐 넓게 볼 거냐 서울과 지역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세종 지역으로 한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세종으로 좀 국한해서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 막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은 꼭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은. 네, 세종시로 한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네. 일단 범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는 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그 토론 여러분과 이따가 토론 의제로 다시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한번 했고요. 윤희일 기자님 토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윤일입니다. 지금 옆에 말씀 주신 우리 남동걸 연구위원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오늘 이 토론회에서 가장 제가 의미 있게 들었던 강연은 기조 강연이었거든요. 이익주 교수님의 짧은 강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학이 가야 할 방향과 의미에 대해서 아주 정말 요약적으로 그러면서도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끝나고 나서 제가 좀 잠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저랑 우리 이익주 교수님하고 일부 이제 의견이 상통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또 옆에 계신 우리 남덕걸 의원님 말씀과도 또 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 세종학 대전 세종연구원이라는 연구 기관의 의상 명칭 연구 대상에서 오는 혼동 또 대전 세종학이 있고 대전학이 있고 세종학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혼동 같은 것들이 정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이익주 교수님이 따로 저랑 대화를 나눌 때 하시더라고요. 제가 토론문에 이미 그 얘기를 담았는데 좀 아까 우리 남동걸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통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전학은 대전학이고 세종학은 세종학인데 이 또한 어떤 것에 뿌리를 두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문화적 유사성이라든가 언어적 공감대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충청 지역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자리매김을 한다면 여러 가지 범위나 이 어떤 연구 영역에 대한 고민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이 말씀은 사실은 최근 국가 큰 발전 전략에서도 메가시티 단위의 발전 전략이 나오고 있고 충청권 메가시티 그러니까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하나로 엮이는 이런 행정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사실은 과거에 이제 충청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권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역학의 큰 어떤 범위를 제주, 경상, 호남, 충청, 경기, 강원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충청학에 있고 그 충청학에서 세부를 파고드는 지역학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세종학이다. 그런 측면에서 세종학은 오늘 맨 먼저 발표해 주신 분의 발표문과 함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우리 세종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 과거 연기군이었던 부분, 충북 북앙면 또 공주 일대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과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의 세종으로 묶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토론 중에서 몇 가지 나온 말씀 중에 제가 문화와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과거 우리 세종의 문화가 뭐냐? 그러니까 세종이 그동안 쌓아왔던 세종이라는 지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공유하거나 경험한 문화는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오늘 그 교수님이 한 교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전망, 현재에 대한 상황의 정리가 이제 계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종이라는 도시의 특징을 생각을 할 때 꼭 우리 문화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향유하는, 조금 아까 공연했던 것만이 문화라고 보는 것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종이라는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양태, 양식 자체가 문화거든요. 근데 세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세종이라는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전거라든가 BRT라든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으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통 문화 같은 거, 교통 인프라 같은 것도 큰 그 기반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태라든가, 이게 또 대한민국의 큰 어떤 그 교통에 대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역동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살려서 최대화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종에 사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도로가 막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주로 터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를 끌고 와서 세종에서 거주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활의 그 방편이, 이동의 방편이 자동차예요. 그러나 이 세종시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자전거와 BRT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으로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 그들의 마음, 생각을 바꾸는, 그럼으로써 세종의 문화를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문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문화, 그게 우리 세종의 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그 교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세종이 앞으로 열어갈 미래는 정말 다른 지역과는 다른 독특함이 있고, 이미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세종 시민들께서는 경험을 하셨지만, 이미 세종에서는 드론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하는 게 실증이 돼 있고, 그 화재 감식을 드론이 하고 있고,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지금 이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미래의 어떤 비전이 우리한테 분명히 제시가 돼 있고, 실제로 그게 구현이 돼 있고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아까 그런 대중교통,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생활 문화와, 또 우리 첨단, 다른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렵기도 하고 범위가 좁지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구축되고 있는 세종의 그 스마트화, 이런 것을 통해서 구축되는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없고 좀 정리가 안 된 듯한 우리 세종이지만, 현재와 미래는 분명하게 다른 데와 차별된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세종학, 세종 지역학이 그런 방향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익주 교수님의 말씀에 큰 그 컬처 쇼크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동안 이 세종시가 왜 생겼느냐라는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긴 했지만, 사실 세종이 세종 스스로 성장하고 앞으로 세종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여념이었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까 이익주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종은 서울의 문제를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를 꺼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세종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주는 솔루션이 돼야 된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지역학이 그런 쪽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일 기자님께서는 현재 세종시의 모습, 세종 시민의, 세종인의 생활 양식, 그리고 세종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조금 더 치중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네요. 과거 부분보다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세종의 모습, 어떻게 가야 되는가와 관련된 연구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앞서 기조 강연부터 세 분의 발제
훌륭한 발제 또 이어지는 또 훌륭한 토론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로 또 이어갈까 고민을 해보면 저는 이제 먼저 기조강연에서 나왔던 그 지방학, 지역학이라는 것부터 좀 출발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왜 지방학과 지역학의 차이가 무엇인가부터 출발을 해서 이 지역학이 가져가야 할 아주 중요한 그 철학적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철학적 문제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이어서 세종학이, 그러니까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이 반드시 꼭 명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과 지역이라는 그 두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에 명확하게 그 의미를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등장할 때 서울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서울 이외의 곳이 지방입니다. 그런데 지역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으면 서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앞서 기조 강연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서울학도 지역학이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존의 그 수도라는 그 서울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지역은 다 수평적인 관계로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의미의 지역이 수도 서울의 중심과 그 주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지방의 수직적 관계를 깨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방학이 아니고 지역학이냐라는 것의 핵심은 중심과 주변, 또 중앙과 또 주변이라는 이런 그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이 한국이라는 땅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역은 다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 놓여진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지역학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가게 되냐면 문화라는 영역에서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면 문화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문화라는 영역을 빼게 되면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이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분권과 자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권과 자치가 현실적으로 얼만큼 실천되고 실현되고 있는가는 앞으로 이제 많이 걸어가야 할 과정에 이르기 때문에 그 성과를 논하기 전에 분권과 자치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본다면 지역학은 곧 분권과 자치를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민주주의 또 문화 영역으로 들어오면 문화민주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의미가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세종학이 지방학이 아닌 지역학으로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가야 할 것인가? 제가 세 가지 지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이제 지역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 것인가에 대해서 세종학이 갖는 지역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앞서 발제나 토론자 선생님들 중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나왔던 의미를 제가 반복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 같고 그런데 그곳에 한 가지 더 포함시켜야 할 지역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무엇이냐면 아주 작은 단위의 소규모의 마을 단위의 지역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학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수평적 관계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담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작은 마을 단위의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을들이 모여서 세종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세종과 같은 여러 도시들의 지역학들이 모여서 한국학이라는 한국의 전체 지역학이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세종학에서 지역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각 그 다양한 의미의 지역을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도 준비가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제 시간에 대한 의미입니다. 오늘 발제가 흥미롭게도
세종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기존의 지방학 혹은 지역학 또 이러한 지방학, 지역학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향토사, 향토학 이제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었는데요. 대부분 이제 역사 중심, 특히 이제 그 과거라는 시점, 과거의 역사 중심의 지역학들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현재는 그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간, 즉 현재의 역사, 현재에 흐르고 있는 이 시간들, 일상들이 지역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종학이 가져가는 시간적인 의미가 그 세종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제 앞서서 뭐 행정적으로 어떻게 공주시의 일부 또 충남의 일부 영계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역사적인 흐름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현재 세종시의 모습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현재 모습을 세종학이 지역학으로서 어떻게 접근하고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틀림없이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앞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역학의 핵심은 시간적인 역사도 아니고요. 또 지리적 공간인 하나의 지역적 의미, 지리적 의미에서의 지역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과거의 지역학이라고 한다면 역사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역사적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갑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주로 기득권, 엘리트 중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의 잊혀졌던 많은 사람들, 그 유명하지 않은 많은 일반인의 역사도 이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그러한 일반 일상의 역사를 다루고 싶어도 자료의 부족으로 결국 다루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역사를 일부러 기득권 중심으로 다루고 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어서 못한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미래의 세종이 과거의 세종을 다시 보고 싶을 때 그 과거는 오늘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세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 일반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 여러 가지 것들이 이곳에는 뭐 환경, 앞서도 나왔던 환경, 뭐 또 기후, 자연, 여러 가지 건축, 조경 다 포함될 겁니다. 이러한 현재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자료화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이 미래의 시간의 세종이 2021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시 세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정말 세종의 2021년의 모습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세종시의 일반인들, 정말 유명하지도 않고 기득권도 아닌 그런 일반인들의 삶을 어떻게 세종학이 접근하고 이들을 기록화하고 함께 할 것인가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미약 하나만 저희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이어갈수록 아까 여러분들 처음 기조 강연 때 첫 화면에서 보셨던 그 프랙탈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들을 가지실 겁니다. 요즘 우리가 화성에 가는 시대잖아요. 화성으로 지구 밖으로, 대구권 밖으로 나간 우주선에도 보면 지역은 정말 작은 우주의 한 점에 거의 존재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일 겁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간과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역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시간들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지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심을 어떻게 놓고 볼 거냐, 그리고 그 중심에 누구를 놓을 거냐와 관련해서 자칫 놓치기 쉬운
그곳에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과 기록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토론 자료는 마지막인데요. 한상헌 센터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연구원의 한상원입니다. 이제 뭐 발표문에 대한 얘기는 좀 이렇게 다들 잘 해주셔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올해 이제 3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개월 넘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몇 가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민들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세종학을 논하는 이 자리인데 넓게 보면 지역학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토론문에 담아봤습니다. 생각을요. 그래서 평소 생각이긴 한데 좀 이 자료집 78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첫째, 둘째, 셋째로 지역화의 과제로 이렇게 적어봤는데 우선 둘째를 먼저 봐주시면요. 둘째에서 이제 그 미래 청사진의 토대로서 지역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약간은 도구적인 그런 주장을 좀 과감히 해봤습니다. 인문적 사고의 바탕을 둔 이제 그런 지역학은 당연히 진행돼야 되겠지만 어떤 정책적인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가시적인 성과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협소해 보이지만 정책적인 노력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난번 얼마 전 저희 연구원에서 주최한 대전세종 정책엑스포에서 이제 오랫동안 부산학연구센터장을 했던 고 이제 오재환 박사가 얘기하는데 그걸 부산에서 이제 정책 인문학이다라고 이제 조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이제 좀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이 조금 약간 위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왜 필요할까 했을 때 지역학의 과제라고 할 때 이 셋째로 써놓은 이 지역학의 과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지역학 하면 항상 이제 지역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정체성이라는 것을 지역학의 과제로 담아가야 되지만 이와 함께 좀 더 확장된 또는 이제 좀 더 명료화된 형태로 이제 지역 정체성에서 지역 주체성을 찾아가는 지역 주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학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워낙에 수도권과의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아까 세종시의 목적, 출발의 목적과도 나에서도 등장했듯이 이제 그 격차를 해소하는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주체성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역학은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제 더 이제 약간은 급진적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첫째라고 써놓은 부분을 보시면 세종학과 대전학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을 아주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주의적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아주 활용 가치의 측면에서만 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세종학과 대전학의 관계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뭐 그 지역학이 세종학과 대전학은 서로 분절도 아니고 접합도 아니고 이런 이제 절합 이런 그런 관계로 가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추상적인 차원으로 들릴 수가 있고 연구의 차원에서는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역학 연구를 해야 되는 이제 주요한 주제에서 앞으로 내년도 저희 대전세종 지역학연구센터에서도 한번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지역학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자꾸 지방학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지역학이 활발해지면 질수록 많은 지역에서 지역학이 연구와 활동이 되면 될수록 각 지역 간의 단절과 고립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그 역사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영역화하기가 그 역사 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청학을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충청학에 대해서 약간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는 사실 북쪽과 남쪽도 아니잖아요. 동쪽과 서쪽이지. 이제 굉장히 다른 역사적인 정체성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또 충청남도 내에서도 뭐 대전과 뭐 이제 서산
이쪽에 친화성보다 오히려 전라북도 익산과 더 가까운 측면도 있어요. 대전이.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이제 충청학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것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중요하게 지역학에서 바라봐야 될 건 뭔가 오히려 지역학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부분들을 탐구해보다 보면 어떤 관계사에 대한 탐구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관계사에 대한 탐구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시기에는 충청 지역에 이제 속할 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은 다른 지역과도 이제 더 긴밀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영남 지역도 영남의 동쪽과 서쪽이 또 지금의 이제 경남과 경북보다 훨씬 더 다른 이제 분절이 있어 왔고요. 그런 것처럼 보면 이제 어찌 보면 미래를 위한 지역학은 꼭 반드시 지금 대전과 세종이 역사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 부분에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 대전과 세종이 또 세종과 대전이 뭔가 공통 분모를 찾아내가는 작업도 그것도 지역학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대전 세종 연구원에서 대전 세종 지역학 연구센터를 만들고 또 거기서 관련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되니까 그런 고민이 많이 묻어 있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지금 대전 충청권의 주요 이제 지방 정부들이 광역 지방 정부가 수도권 비대화 행정 수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비대화는 점점 더 심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 광역 도의 시군 중에서는 일부는 소멸 위기까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을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권역별로 충청, 호남, 영남 이런 식으로 이제 광역 생활권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그런 경제 사회적인 활로를 좀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런 거를 만들어가는 기저에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전통, 생활 양식, 문화 그리고 지리적인 배경, 예를 들어서 세종과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금강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굉장히 소중한 문화적 생태적 자산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다. 그걸 이제 행정구역과 학문적 영역을 연계하는 세종학, 대전학, 충남학, 충북학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충청학 이런 거로까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그냥 아까 우리가 그림에 봤었던 삼각형의 연쇄고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작은 지역의 세종학, 대전학, 충남학 이후에 충청학 이런 식으로 좀 더 키우고 국가와 지구로 확장해 나가는 이런 사고는 어떠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우리가 충청학 포럼에서 충청학 연구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 지역이 갖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것을 세종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의 공간 안에서 어떻게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면서 이것을 또 확장하고 재생산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론해 주신 분들의 내용을 받아서 앞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은 당신들의 영역에서만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토론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실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주제 발표 세 분께 과거, 현재, 미래 요 관점으로 시간을 좀 드리고 그렇게 토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과거 김민석 박사님께서 세종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흔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토론을 들으면서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연계해서 고민을 할지 같이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분 30초 드리면 되겠죠? 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꼭 첫째로 이렇게 하게 돼서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앞에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좀 많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는 이제 대전에 살면서 대전을 공부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대전사를 공부해 보니까 맨날 뭐 사림, 유림 뭐 이런 것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현대 이후 대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세종학 연구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발을 들여놓고 좀 저번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 그렇게밖에 못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이 과거 역사라는 부분은 현재의 눈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눈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에 있는 일을 그대로 그냥 복원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역 정체성이나 아니면 역사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다지 도움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여러 분과 간 어떤 횡단 그리고 종합적인 관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가끔은 우리가 현재 눈으로 봤을 때 왜 정확하게 좀 목적과 의미를 찾기 어려운 일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료로 남아 있는 일들이라면요. 그래서 분과 간의 뭐 통합,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분과들이 강하고 그리고 많은 자료가 아카이빙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학도 그런 면에서 그쪽으로 좀 티 안 나는 작업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어느 분께서 연구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다시 해주신 것 같고요. 자, 현재를 주로 계획하셨던 관장하고 계신 최정호 교수님 말씀 주시죠. 네,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저희 기조발제를 들었을 때 서울학 연구의 태동 부분들을 들으셨는데요. 제가 그때 옆에 했던 과제가 정도 600년 기념 사업이라는 과제였어요. 광화문 광장, 그다음에 제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해서 서울 상징거리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 그다음에 그 용산의 어떤 역사적인 아픔을 어떻게 새롭게 정화해낼 것인가, 그리고 미래로 생각을 했을 때는 강남으로 이어진 반포대교를 지나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주요 상징 축으로 이제 발전시키는, 옛날만 생각했으면 아마 종로에서 내려가 가지고 남대문으로 옆으로 꺾어서 그 다음에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그 중심축들이 있었고 그런 축들에 맞춰 가지고 옛날 이야기에서 그쳤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이야기들을 끄집어냈을 때 굉장히 많은 저항들도 있으셨고 그 다음에 같은 분야에서도 이게 그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서울이 처음 서울학을 그 고민을 하시면서 그 사업하고 뭐 일치된 사업은 아닌데요. 정도 600년이 돼서 수도로 600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다 할 만큼 서울조차도 그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걸 위한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 고민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세종은 원래 있었던 이 지역이 아주 옛날부터 다양한 어떤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 도시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부여받은 역할을 가지고 미래로 가야 되는 형태에서 세종학이 발전할 수 있는 여력들을 다양하게 찾는 그런 출발점으로서, 그리고 이미 이제 출발하셔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부분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게 지금 현재 충실하면서 그 소임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메가시티, 그리고 심지어는 메가시티 리전 이런 얘기를 해서 대전, 세종, 중남, 충북이 함께 상생하면서도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강화하는 그런 지역학으로서 발전시키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종학 포럼 아마 미래로 나가는 출발 그리고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앞으로 발전하시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안남일 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행정구역상으로는 뭐 대전도 있고 세종도 있고 천안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문화 쪽에서야 뭐 대전 세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화 영토라는 개념이 있죠. 이미 문화 쪽에서는 국경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여러분 한류의 개념으로 보시면 지금 한류는 이미 뭐 5대양 6대주 다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문화 쪽으로는 국경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학으로서의 지역은 있을지 모르지만 문화 쪽에서는 이미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더 만약에 문화만 놓고 본다면 조금 더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그 주제 발표자들께서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여태까지 오랫동안 기조 강연부터 또 라운드 테이블까지 같이 하신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께 마이크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토론해 주시거나 혹은 질문이 있으신 분들 발언 신청을 하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신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어르신. 네. 3열 가운데 저쪽 분께 마이크를 좀 전해 주시죠. 자기소개를 해 주시고 짧게 한 1분 정도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예, 저는 금남면 부용리 사는 사람입니다. 전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년퇴직하고 고향에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아까 말씀드린 연기군, 공주, 청주 이런 합해졌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나가야 할 방향은 물론 세종학에서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 특성 이런 걸 찾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아까 우리 도시계획 하신 최정우 선생님하고 안남일 선생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두 가지를 융합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도시개혁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했듯이 앞으로 세종학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 안남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전, 청주, 공주 이런 데 어떤 공동 협업 이런 거는 세종시의 특수성이나 발전 방향을 따지는 데는 고려할 사항이지 그게 어떤 상수가 돼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절대적으로 이 세종 대전연구원이 공동이라는 걸 아주 정말 불만이에요. 왜냐하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세종시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종시가 나갈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이 지역의 어떤 지방학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역학이 되는 건 좋아요. 근데 지방학, 다시 말하면 공주나 대전이나 청주나 이런 걸 고려한 연구하는 방향에서 되는데 앞으로 제시하는 건 거기와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면 메가시티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그건 결국은 하나의 지방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성을 가진 세종 문화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세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런 걸 잘 고려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K-팝이라든지 또는 한국 문화가 세계성을 가진 것 이런 걸 세종시가 추구해 나가야 되지. 이 공주나 대전이나 청주 이런 작은 지역 사회에 연연해 가지고 세종시가 나가면 세종시는 실패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순신의 충무공극에 이제 한국 전체의 그거로 됐다가 충남으로 소속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순신이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인물인데 충남에 속한 조그만 인물로 적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세종시도 마찬가지. 제가 보면은 여기 우리 최종 선생님한테 제가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이 보면은 이게 저는 한국의 지방 도청 소재지만도 못해.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로의 어떤 상을 그린 건가? 물론 앞으로의 교통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내각 내에서는 어떤 자전거 걸어다니는 도시가 된다 모르지만은 외곽에서는 정말 한 14선 도로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돼 있어요. 또 그다음에 이게 대전 세종연구원이 왜 이게 같이 있는가? 물론
세종시의 재정적인 면 여러 가지 연구 인력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은 세종시는 그걸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통도 전 보면 청주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뭘 도로 내고 날 때 꼭 충청북도가 딴질거려요. 무슨 세종역이 만드는 것도 뭐 충청 그 오성 때 만든다.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전체에 세종시가 갖는 위상을 가지고 뭐든지 생각해야지. 뭐 공주나 대전이나 청주나 충북이나 충청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따지면은 결국은 세종시는 실패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의 독자성을 잘 살리고 현재와 미래에도 더 뻗어나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선생님 오래 계셨으니까 발언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세종학 위원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따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1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는 부강이라는 아까 여기 나온 그 부영면이에요. 네. 거기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 요 포럼에 오늘 메시지 요렇게 뜨는 걸 보고서 아주 의욕적으로 요건 가서 내가 꼭 들어야지만 되겠다 하고서 왔어요. 난 표현하는 방법도 모르고 하니 단순히 우리 지역이 바로 충북에 있다가서 행정구역이 이쪽으로 온 지역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세종시로 나서는 이렇게 올 때 맨 앞장서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는 심정이 어떨까 하는 것을 좋으면은 제가 이 마이크를 안 잡았겠죠. 어떤 정도는 지금 얘기를 안 할게요. 아까 오늘 제가 머릿속에 깊은 것이 정체성에 말씀을 한 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새로운 그 세종시에 앞으로 좋은 정책성이 형성되려면은 어떻게 돼야지만 되나? 그 중에 충북의 행정구역에 내갔다 온 부강 입장에서 나는 지금 어떤 심정이냐 하는 것을 하나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충북에서 보덤 있을 때 보덤도 지금 이쪽으로 행정구역 돼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때 보덤도 나은 것이라면 희망적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보덤 좀 나아야지만 되는데 하나하나 사례는 절대 안 들겠어요. 지금 그때보다 낫지를 못하고 자꾸 뒤떨어져 있어요. 그 심정으로 그러면 우리 부강면민들은 지금 어떨까요? 심정이? 그런 심정으로 다 있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앞으로 세종시의 정책성이 좋게끔 이렇게 발전하고 형성이 되려면은 부강에 우리도 빨리 좀 적극 같이 협조적인 자세로 나서는 우리도 노력을 할 테니까 하다못해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저기서부터도 좀 더 부강의 행정공무원들도 저쪽 청주 있을 때보다도 이쪽으로 오니까 더 나아 여러 가지가 더 편리하고 하는 입장으로 나서 변화가 좀 형성이 되는 것이 우리 부강면민들도 세종시에 합리적으로 참 좋은 적재성을 형성하는데 우리 같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앞으로 다 나갈 것이다 이렇게 싶어서 좀 막연하게끔 사례를 안 들고 하려니까 이 여러 가지가 어려우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선생님. 참고되는 말이죠. 행정적인 입장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가 그 수렴이 되고 그것이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꼭 반영이 될 겁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토론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상원 센터장님께 세종학센터의 연구센터의 밑그림과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를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칭부터가 좀 예민합니다. 저희가 대전세종학연구센터가 아닙니다. 네, 대전세종학연구센터가 아니고 대전세종 지역학연구센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대전학 세종학 당연히 독자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지원 센터라는 개념이 그런 대전학 세종학 그런 지역학의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기존에 하시는 연구 그런 연구 활동들을 발굴하고 또 축적하고 이렇게 결집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 내에서는 이제 대전 세종 지역학연구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뭐 저희가 독자적으로 아까 뭐처럼 독자적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양시에서 지역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거 하려면 제가 오늘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가 저희 연구원에 있고 그러니까요. 그거 좀 참조해 주시거나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전 세종연구원이 두 도시가 연합해서 만든 하나의 연구기관이라고 하는 점, 그래서 양 도시의 지역학을 연구하는 것은 별도로 지역별로 진행이 될 것이며 그것의 허브이자 지원 기능을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연구원으로 직접 연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세종학진흥위원장님? 예, 세종학진흥위원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김용교 위원장님이신데요. 한 말씀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종학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 세종학진흥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조발제해 주신 우리 이익주 교수님이셨던가요?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고요. 우리 안남일 교수님, 김민석 교수님, 최정우 교수님 주제 발표도 아주 의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또 토론자 또 좌장 우리 계신 우리 김종남 박사님 또 여러 토론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그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세종시청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셔서 나름대로는 지금 뭐 비대면으로 또 저기 중계가 된다니까 의미 있는 오늘 포럼이 진행된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우리 세종학진흥위원회가 이제 3년 전에 발족을 했는데 지금 3년 차인데 포럼은 지금 2번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럼을 거듭할수록 내용이 자꾸 더 좀 진지하게 이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는 어차피 이제 뭐 이렇게 기록되고 이렇게 자꾸 업데이트 돼가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이제 활용 가치가 이제 있을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럼에서 이렇게 제안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결국은 세종 시민들하고 좀 알림의 그런 무슨 수단이 좀 수단이라기보다 알리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집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뭐 발표하고 듣고 책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엊그제도 얼마 전에 세종시 의회에서도 그 세종학진흥위원회 뭐 그게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 꼭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의원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더 좀 그거는 이렇게 중단할 일은 아니고 더 발전시켜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그래도 출산율은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결혼한 세대도 많고 젊은 세대도 많고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많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세종학진흥위원회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명함을 몇 장 박아가지고 1년에 몇 장 써먹을 때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러면 보면은 세종학진흥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세종대왕 연구하는 거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래서 이 세종학에 대한 어떤 정체성 말씀도 계시고 그러는데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건의를 좀 드리자면 우리 장 과장님께서 좀 이런 교육지원과에서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각 지역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교육부가 아니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이걸 편지 책을 만듭니다. 제작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사회 교과서에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새로 탄생한 그런 도시이고 외지에서 오신 그런 시민들도 많고 새로 성장하는 어린이들도 많고 엄마 왜 세종시가 어떻게 탄생한 거야? 왜 세종시가 이름이 세종시로 됐지? 행정수도 완성이 뭐야? 이런 것들을 질문할 때 명쾌하게 논리적으로 사실대로 답변하기도 그렇게 교육이나 이런 것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초등학교 교과서만큼이라도 그런 세종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좀 한번 수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종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종시가 탄생했고 이름도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했구나. 학생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좀 뭔가는 그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역할을 우리 세종포럼, 세종학진흥위원회 또 특히 대전 세종 지역학 연구센터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제 전담부서가 있어서 마음이 좀 놓입니다만은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은 우리 진흥위원회나 또 포럼이나 또 대전 세종 지역학 연구센터나 다 힘을 받아서 좀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이 길어졌는데 네. 하여튼 거듭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역 사회 교과서는 지방 정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오늘 이제 이 자리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 세종 연구원에서 만든 자리이고 세종학 포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구의 시간과 또 연구 축적물이 많아질수록 거기 그 세종학 연구회가 해야 될 일 혹은 센터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또 확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많은 얘기들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받아서 이제 정책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 장원호 교육지원과장님 나와 계세요. 그래서 최종 그 발표하고 또 의견 나온 내용들을 어떻게 좀 반영하실지 짤막하게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종시청 교육지원과장 장원호입니다. 오늘 포럼은 우리 세종시청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공동 개최했는데 오늘 참여해주신 우리 연사님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12년도에 출범해서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경제, 행정기능 강화, 또 문화 인프라, 교육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도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구도 최근에 37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시민들이 또 오래 거주한 분들은 또 도시가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적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시민들이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체감 부족이라든지 또 자부심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 지역학 세종학 진흥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좀 더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해서 우리 세종학 연구를 좀 더 저희가 노력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요. 오늘 기조 강연하신 우리 교수님 그리고 연자님 세 분 발표 들으면서 역시 세종학의 연구 범위가 넓고 또 이 세종학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문화, 복지, 교육 뭐 등등 우리 정책 전반하고 정말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그래서 세종학 이 연구가 진전이 되면 그만큼 우리 정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전문가분들 계속해서 우리 세종시 세종학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라고 또 믿고요. 그리고 또 오늘 포럼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또 연구 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 사회자는 원래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회자거든요. 제가 5시 50분에 딱 토론을 끝내고 폐회로 넘기려고 했는데 마지막 발언자 한 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회사를 조금 줄이고 시간을 발언을 1분 정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학 진흥 위원장님, 김영교 위원장님께서 세종시 탄생 과정을 제일 고생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세종학 연구 포럼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역사를 잃은 국민은 미래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세종시는 세상에서 어떤가는 도시를 만든다고 했지만은 세종대왕과는 관계는 없지만은 세종대왕을 도와줬던 명신이 많을 겁니다. 역사 교수님들 계셔서 알겠지만은 박백년 생거지가 여기고요. 성삼문 문절사가 여기 있고 김종수 장군이 여기고 요즘 금속활자 인사동에서 박람회하는 갑인자 김익정 총책임자가 여기 전일 사람입니다. 김후생 정주의 아들 여기 금강천 무너졌을 때 했던 명신이 8명이나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연결됐던 분이 세종학에서 그 정체성은 미래도 있겠지만은 역사를 세종대왕 때에 세종대왕을 도와줘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분들도 재조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최종호 교수님하고 우리 세종시의 밑그림을 잘 그려주셔서 지금 되게 가고 있지만은 좀 더 제안을 해서 교통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요. 안남일 교수님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여기 지금 계획도시는 싱가포르처럼 만들어 주시고 저 북부 지역은 스위스처럼 정원도시가 된 기가 막힌 도시가 형성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 탄생 배경이 독특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나 또 지역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양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세종인은 누구인가, 세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찾아가시는 다양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통해서 그런 그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또 지역학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조 강연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신 3분 전문가 선생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5분의 전문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종합 토론 라운드 테이블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우리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행사 오늘 2시부터 시작했었는데요. 내년부터 아마 많은 연구 과제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과 이제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세종시청 교육지원과 과장님이와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연구원 식구들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역학으로서 세종학과 관련한 참신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문화정책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